안녕하세요. 취미로 컨트의 김철호입니다. 오늘은 트레이딩뷰에서 실질 금리를 구해보려고 합니다. 종목이나 지수는 좀 익숙하지만 이런 경제 지표는 좀 낯설긴 합니다. 제가 경제를 잘 알아가지고 이 경제 지표를 가지고 투자를 하면 좋겠지만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다소 낯설지만 이제 저도 공부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이 금리에서도 뭔가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고요. 그러면은 이 트레이딩뷰에서 금리 차트를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찾아봤습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구현은 해놨고요.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물론 저도 잘 모르지만 제가 이해하고 있는 선에서 저보다 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실질금리라고 검색해보시면 자료가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 핵심이 나오죠. 실질 금리는 이제 명목 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것과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명목 금리라고 하는 거는 은행이 우리에게 주는, 쉽게 말해서 예금 금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물가 상승률은 물건의 가격의 이제 상승률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10% 예금 금리를 주더라도 만약에 물가가 10%만큼 올랐으면은 이제 예금으로 취할 수 있는 그 수익이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금리가 0이 되는 거고, 그렇게 본다면은 단순히 명목금리만을 가지고 금리 계산을 하는 것보다는 물가 상승률, 어찌됐든 우리는 소비를 하고 살아가야 하니까 은행에서 얻을 수 있는 이자에 우리가 사는 물건 가격의 상승률을 빼야 실질적으로 어떤 예금으로 얻을 수 있는 금리가 계산된다고 보는 거죠. 자, 더 쉽게 설명해보자면 하루에 용돈이 1,000원인 학생이 있다고 해보죠. 그래서 그 학생은 매일 1,000원짜리 빵을 사 먹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매일매일 1,000원씩 받으니까 매일매일 빵 하나씩 사 먹을 수 있죠. 근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용돈이 2배가 올랐습니다. 100% 올라서 이제 하루에 용돈을 2,000원 받게 됐어요. 그러면은 빵을 2개를 사 먹을 수가 있겠죠. 근데 다음날 갔더니 마찬가지로 빵도 100% 올라서 빵 가격이 2,000원이 됐다고 해보죠.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로 용돈이 올라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없는 거죠. 용돈이 100% 올라서 2,000원이 됐다고 해도 빵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하나밖에 살 수가 없는 거니까 단순하게 이제 용돈의 상승 비율, 그러니까 명목 금리만을 가지고 좋아할 수만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이 금리라는 거를 봐야 한다. 그리고 그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서 오르는 자산도 있을 거고 하락하는 자산도 있을 거고 하니까 이 금리를 투자에 이용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아직 이 금리를 투자에 이용하는 단계까지는 아니고 이제 슬슬 알아가려고 하는 단계다 보니까 일단 차트에 표시하는 것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자, 트레이딩뷰에서는 주가뿐만 아니라 경제지표도 제공을 해준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 실질금리라는 거는 제공을 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명목금리하고 물가상승률이라는 거를 구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구해가지고 빼주면 실질금리가 나오는 거죠. 이 명목금리로는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를 가져와서 쓰면 되겠다 생각을 했고요. 이 물가상승률도 구할 수가 없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퀀들이라는 곳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퀀들은 여러가지 경제 지표라든가 통계들을 쌓아놓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퀀들 데이터를 트레이딩뷰에서 불러와서 쓸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라서 제가 좀 찾기가 어려웠는데 다른 분들 스크립트를 참고하기도 했고 여러가지 검색을 하다가 종목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한 종목을 말씀드리면은 기준금리, 그러니까 명목금리로 사용할 수 있는 기준금리는 스프레드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었고요. 얘는 트레이딩뷰에서 바로 찾을 수가 있었죠. 페드 펀즈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물가상승률은 이제 영어로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이 퀀들에서 제공하는 복잡하게 생긴 티커를 쓰시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한번 복사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하나 새롭게 만들고요. 이전 종목이라서 여기 그냥 바로 떠 있는데 그냥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고 보니까 이거 티커를 찾는 부분도 좀 바뀌었네요. 전에는 여기에 그냥 셀렉트 박스가 떴는데 이제 별도의 창으로 이렇게 중앙에 뜨네요.
그래서 패드 펀즈라고 쳐보면은 여기 나와있죠.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얘를 눌러보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월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로 하든 주도 하든 월 기준으로 나와 있고요. 얘는 이제 시고 저종이 없는 값이니까 이렇게 점점점으로 나오는데 여기 캔들 모양 아이콘을 눌러보면은 여러가지 차트 종류를 선택할 수 있죠. 여기서 라인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익숙하게 볼 수 있습니다. 1954년부터 지금까지 65년인가요? 꽤 길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제로금리다 라고 이제 뉴스를 보면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2020년 5월에는 0으로 나와 있죠. 여기를 보시면 되고요. 데이터 윈도우로 보셔도 되고요. 5월에는 제로금리였네요. 이거는 일반 시중은행 금리와는 다릅니다. 이거는 미국 중앙은행 기준이니까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기준금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가상승률만 구하면 되겠죠. 물가상승률은 펀들 데이터를 불러온다고 했는데요. 펀들에서 얘를 쳐보면은 검색하실 때는 이 심볼을 바로 알 수가 없으니까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검색을 해봐야겠죠. 영어다 보니까 역시 익숙하지가 않는데 아마 이거는 다른 분 그 스크립트에서 이 심볼을 찾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프리라고 돼 있죠. 프리. 무료인데 펀들에서 제공하는 데이터가 모두 그냥 공짜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프리로 되어 있는 것만 트레이딩 뷰로 불러와서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에요. 보니까 여기 뭐 인플레이션이라고 있고 뭐 USA라고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얘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복사해서 쓰면 됩니다. 펀들 데이터를 트레이딩 뷰에서 쓰시기 위해서는 앞에다가 이제 거래소 자리에다가 펀들이라고 치시면 되고요. 콜론하고 심볼을 치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쳐보시면은 밑에 검색은 안 되지만 그냥 여기서 엔터를 치시면 나옵니다. 이게 물가 상승률이고요. 물가 상승률은 1914년부터 제공이 되네요. 아주 긴 데이터입니다. 100년이 넘는 데이터네요. 자, 그러면 기준금리에서 이 물가상승률을 빼주면 실질금리가 나오는데요. 저는 심볼에서 바로 계산이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앞에 기준금리 빼기 물가상승률 이렇게 해봤는데요. 이렇게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스크립트로 구현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스크립트를 이제 처음부터 구현을 해도 되지만 제가 예전에 작성해 놨던 이 상관관계 분석 지표가 있었어요. 걔를 가져와 가지고 살짝 바꾸면 쓸 수 있겠다 싶어 가지고 상관관계 분석 소스를 변형하는 그 과정도 한번 같이 보면은 좋을 것 같아서 해보려고 합니다. 좀 길어지겠죠, 영상은. 스크립트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건너뛰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스크립트 열기 하셔서 전에 저장해놨던 상관관계 분석 인디케이터를 불러옵니다. 얘를 왜 불러왔냐면은 상관관계 분석에서도 이 두 가지 종목을 비교해서 상관관계를 구했었죠. 차트에 넣어보면은 상관관계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얘는 지금 이제 SPY랑 TLT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이렇게 두 가지 종목을 입력받아서 뭐 더하거나 빼주거나 뭐 곱하거나 뭐 상관관계를 구하거나 그 안에서는 뭐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바꿔보면은 실질금리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저장부터 먼저 할게요. 여기서 저장을 하면 안 되고 복사본 만들기로 해서 이름을 01 뭐 실질 금리 뭐 이제 지표니까 인디케이터 저장을 해보죠. 그리고 이름을 실질 금리라고 바꿔주고요. 이제 입력을 받아야 되는데 초기 값을 지금 SPY랑 TLT로 되어 있잖아요. 얘를 기준금리랑 물가상승률 얘네로 바꿔주면 됩니다. 얘를 일단 여기다가 복사해 놓고 기준금리 그리고 물가상승률을 A랑 B 입력받는 곳에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름도 바꿔줘야겠죠. 여기다가는 이제 기준금리 그리고 여기는 물가상승률 여기 기간은 필요가 없으니까 지워줍니다. 그리고 get close는 종가를 받아와야 되니까 필요하겠죠. 그래서 기준금리는 A 클로즈로 받고 물가상승률 값은 B 클로즈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결과는 이게 아니고 기준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빼주면 되겠죠. 그리고 자, 상관관계 분석 지표는 0을 기준으로 상한선이 1이고 하한선이 마이너스 1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준선을 그려줬어요. 근데 이 실질금리는 제한을 걸어주기보다는 그냥 자유롭게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0 기준선은 한번 그냥 나타내 볼게요. 0 얘만 일단 살려놓고요. 배경색은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결과가 리절트로 저장이 되겠죠. 그러면은 리절트를 출력하는데 얘 이름은 실질금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기준금리랑 물가상승률도 여기에 추가로 표시를 해볼게요. 복사를 해서 여기에다가는 A 클로즈를 써주고 두 번째로는 B 클로즈를 써주고 이름을 알아보기 쉽게 바꿔주면 좋겠죠. 기준금리 그리고 물가상승률 색깔을 구분해주면 더 좋겠죠. 기준금리는 녹색으로 해보고요. 물가상승률은 빨간색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에러가 날 수도 있는데 차트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차트에 넣어 보면은 일단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는 이 메인 차트의 종목과는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애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SPX, S&P 500 지수를 메인 차트로 한다고 해도 이 값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여기 메인 차트에 영향을 받는 애가 아니에요.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기준금리가 1954년부터였고 물가상승률은 1915년부터 데이터를 제공해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인 차트를 충분히 긴 종목으로 해줘야 이제 1950년대 결과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금리로 종목을 맞춰주면은 좋습니다. 이렇게 지표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면은 그 해당 지표만 볼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보셔도 되고 다시 더블 클릭하면은 원래대로 가고요. 이 지표를 끌어서 메인 차트 칸에 떨구면은 이렇게 메인 차트 자리로 가고요. 이 눈금을 통합해주기 위해서 눈금자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 모든 스케일 하나로 보지 오른쪽에 하시면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과 같은 모양으로 나오죠.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뭔가 더 이제 분석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금리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어가지고 뭐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네요. 그냥 뭐 차트만 일단 놓고 보면은 어찌됐든 물가가 오르죠. 물가는 항상 거의 99% 오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물가가 아마 1년 기준이겠죠? 물론 이제 월마다 발표가 되지만 이것이 월별 물가 상승률은 아닐 테고 해당 월 기준으로 이제 1년 동안에 얼마만큼 이제 물가가 상승하는지 해당 월을 기준으로 1년의 기준금리가 얼마인지를 나타내 주는 걸 겁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은 거의 뭐 금리나 물가 상승률이나 다 플러스고요. 은행에 예금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기준금리가 오르는 게 좋겠죠. 물론 중앙은행 금리이긴 합니다만 그러면은 이제 예금금리도 아마 같이 오를 거기 때문에 그렇겠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은행 예금이나 뭐 용돈이나 월급이 올라도 물가가 똑같이 올라가 버리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예금 이자나 용돈이나 월급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좋은 거는 이제 물가는 떨어지고 금리가 올라가는 건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자는 늘어나는 거겠죠. 뭐 과거에는 움직임이 꽤 컸네요. 근데 요즘 들어서 보면은 과거보다는 경제 성장이 둔화되다 보니까 뭔가 이제 좀 침체되는 거죠.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보니까 금리가 0을 겨우 면할 정도로 되어 있었네요. 근데 이제 물가는 더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었던 뭐 예금 금리는 마이너스로 가는 거죠. 물론 과거에도 마이너스 실질 금리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기에는 은행에 돈을 넣어놓기보다는 뭐 주식이라든가 뭐 다른 자산, 뭐 부동산에 투자해가지고 더 큰 수익을 내는 것이 좋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본다면은 이 실질 금리를 가지고 뭐 투자 타이밍을 계산해 볼 수도 있을 거고요. 저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니니까 이제 공부하다가 좀 아이디어를 얻으면은 접목을 해볼까 합니다. 백테스트도 해볼 수 있겠죠. 자, 지표 설정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기준금리하고 물가상승률을 다른 종목으로도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미국 기준이지만 어디에선가 뭐 우리나라의 중앙은행 기준금리 값을 여기서 불러올 수 있고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을 여기에 불러올 수 있다면은 우리나라만의 실질금리 차트를 그려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중앙은행 기준금리가 아니고 어디 뭐 국민은행이다, 뭐 우리은행이다, 뭐 그런 시중은행들의 금리를 여기다 넣어보면은 우리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실질 금리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아직 여기에 넣어볼 만한 다른 지표를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해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으로 써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제 80년대의 고점을 찍고 지금 서서히 이제 내려오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서서히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될 것인가. 내려갈 수도 있겠죠. 이 기준금리가 이전까지는 뭐 0 아래로 내려간 적은 없습니다만 0까지도 갔었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올라간다면은 뭐 2060년인데 이때쯤에 한 40년 후네요. 그때도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60년에 가서도 유튜브를 하고 있다면은 이 영상을 보면서 얘기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잡담이 길어지는 걸로 봐서는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이 실질 금리, 뭐 물가 상승률이나 뭐 기준금리를 이용해서도 어떤 매매 전략, 매매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알고 계시다면은 제보해 주셔도 좋고요. 저도 뭐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서 금리를 가지고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있다면은 응용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답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